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34쪽 열거주의, 항상 열거된 거를 팔았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열거주의다. 그래도 그 박스를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양도세 과세대상이 돼야 양도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항상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실질 내용에 따라. 실질이 뭐라 그랬어요?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뭐 옆에 와서 가서 앉아. 실질과세 원칙. 아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실질로 따진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저분은 아까 2층에서 봤는데 지금 오네. 어디 갔다가 또. 자, 토지 건물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권리도 열거된 거는 과세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판 거요. 권리를.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 두 가지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용 권리는 열거된 게 몇 가지가 있다? 3개.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임차권 3가지다. 열거된 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뭐다?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물권을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러나 임차권은 출신이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채권은 원래 투기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단 임차권도 뭐 되면 등기되면 물권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에서는 별표시 요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그래야 물권처럼 양도세로 바뀐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 등록 안 따진다고요. 지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전세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서 쓰잖아요. 전세계약 3억 썼다고요. 3억을 투입했죠. 이거를 전세권 양도를 하는 거야. 계약서 3억 썼어요. 근데 3억 5천에 팔아. 그럼 얼마 남았어? 5천만 원은 뭐다?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투입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양도세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따지고 단 등기돼야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뭐가 빠져요? 지역권이 빠져요. 3번 출제됐어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법 잘하잖아요, 그죠? 세법, 민법은 잘해. 세법은 가르치는 대로 많이 까먹어요. 원래 민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6과목에서 사실, 그죠? 1차에서 실패하면 2차 아무리 잘해도 말짱 도노모가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민법을 상반기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몰빵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법도 하루에 10분씩은 공부해야 돼요. 뭘로? 한 장짜리로. 틈날 때마다 용어를 익히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취득권리. 부동산을 취득권리를 뭐야 이거? 취득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전매한 거예요.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투기꾼들이 전매해서 수없이 돈을 벌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전매. 수없이 돈을 벌어요.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받아요? 수수료 얼마 받아?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격에 따라 달라져. 그러나 원래 법정 수수료를 안 받아요. 저 8월 달에 이사 갔다 그랬죠? 나 중개 수수료 500만 원 줬어요. 양쪽에서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바로 벌잖아. 법정 수수료는 150이야. 컨설팅 비용을 포함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면 컨설팅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묻는 말에 답변만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행이래. 내가 왜 3배 이상을 줬어요? 피가 4,500이야. 4,500이래. 내가 8군데 갔어요. 4,500인데 1,500을 깎으세요. 최저점이야. 그래 중개사 6군데는 죽어도 안 된대. 8,000짜리가 4,500으로 떨어지는 거야, 피가. 근데 그 느릿느릿한 아줌마가 있어, 목소리로. 올해 됐대, 3천만 원에. 그럼 나 1,500원 이익 났죠? 500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아줌마랑 내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2년 후에 팔 거니까 대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아줌마랑 이제 좋은 물건을 항상 이제 제 앞에 정보를 줘요. 이런 아줌마도 중요해요. 능력이 있잖아. 남들은 못 깎는 거야. 근데 1,500 다 깎은 거야. 그 노랑머리 아줌마가 딱 분양권 계약서 들고 왔어요. 분양권이 8개 있더라고. 자기는 옛날에 피를 500 주고 산 거야. 그럼 3,000 주고 팔더라도 몇백 원이라도 몇천 남잖아. 이렇게 순간에 머리 노랗게 갖고. 남편은 뭐예요 하니까 노래방 하다 망했대. 여자가 돈 버는 거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부산도 가고 막 광주도 가고 우먼 파워예요. 일주일도 자기는 안 돌아온대. 그래서 저도 좀 데려갈 수 없나요?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 책에. 자, 335쪽 항상 책을 먼저 봐요. 3번 기본서를. 오른쪽 3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와 있죠? 자, 이용 권리. A 지상권, B번 지상권. 전세권이죠? 그리고 C번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된. 자, 밑에 니은은 취득권리. 자, 취득권리가 법조문이 나왔다. 제일 아래 취득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전매한 거죠? 전에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득하기 전에 팔아먹은 거를 얘기하는 거요.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매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취득 권리의 종류가 나옵니다. 넘어가죠. 박스 A. 또 역시 용어잖아요.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아파트 당첨권. 자,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됐죠? 분양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권이죠? 입주권이 뭐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하면 입주권. 청약제도를 통해서 취득하면 뭐다? 분양권. 이렇게.
그럼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요. 그 다음 B번. 자, B번은 원래 뭐다? 채권이잖아. 원래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그럼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죠. 그래서 상환받기 전에 전매한 겁니다. 종료한 거는 상환이 들어가야 돼요. 취득권리 물어볼 때. 국민주택채권은 취득권리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만기에 금전받는 거죠. 금전은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상환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여러 가지가 수없이 있는데. 자, 그 다음 C번. 자, C번까지만 알아요. 빡 꼭대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금 뭐 남아있어요?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결국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는 거죠? 전에 취득권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자산이 있다?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에요?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은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어떻게 한다? 간주한다.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기타 자산은 법에 4가지가 있어요. 글씨가 4글자죠. 기타 자산 4글자잖아요. 그러나 출제되는 거는 몇 가지만 출제된다? 2가지. 기초는 2가지만 출제돼요. 나머지 고급 강의에서 3번, 4번을 강의하고. 그래서 2가지만 출제돼요. 기억. 뒤지게 길어요. 뒤지게 길어.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주어가 영업권이죠. 영업권을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권리금 받았다 이거지. 권리금 왜 받았어요?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 그래요. 권리금 왜 받았어? 사업용 부동산 팔면서 받은 거라고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줄여서 뭐다? 사업용 자산이라고도 얘기해요. 학원 건물. 자, 학원 건물을 팝니다. 100억. 학원 건물 고정됐죠? 사업용 자산.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20억 받았어. 총 얼마 받았어요? 120억. 그럼 100억은 이거 토지 건물이죠? 100억은 뭘로 계산한다? 토지 건물로 계산해. 100억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건물 토지잖아요. 그 다음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죠? 영업권은 왜 생겼어? 부동산 팔면서 생겼잖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20억은 무슨 자산으로 계산한다?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함께 팔면 항상 양도는 팔아야 돼요. 팔면서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그래도 뭐가 붙어? 함께. 그래서 B번 봐. 영업권을 단독 양도는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긴 거요. 건물은 놔두고.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다? 영업권만 챙기면 뭐다?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이죠. 반드시 함께. 그 봐 이거. 사업용 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긴 거죠. 그럼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제일 중요한 게 박스예요. 이거. 자, 고정자산과 어떻게 가야 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함께 가지 않고 분리해서 권리금만 챙겼죠?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기타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6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낸다? 결론이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차권, 그리고 뭐다?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야, 두 가지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줄여서 고정자산과 함께, 줄여서 고자와 함께, 줄여서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업권. 이게 기타자산이다. 줄여서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야 돼. 고자를 띄어버리고 권리금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가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 우울증의 치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음악이 좋아. 거기는 젊은데 왜 웃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치료는 음악이 좋대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가는 거다. 기타 자산. 절대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마세요. 고자가 뭐냐? 고정자산의 약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고자가 뭐냐고? 고정자산의 약자일 뿐이에요. 네,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자. 기타 치면서 기타 자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다음 336페이지 니은 나왔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A. 밑줄 그어요. 배타적.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이게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 밑줄 긋고. 그럼 무조건 뭐다?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적어놓으라고요. 이제 A의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콘도 회원권 이런 거. 세 개는 없지만 자산의 종류가 뭐라고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다. 콘도 회원권을 양도했다.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뭐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콘도란 부동산을.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좌우간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주식을 포함해서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장 넘겨요. 나머지는 세 가지는 하지 말고 338쪽 5번 꼭대기. 자, 주식 또는 지분이라고 얘기하죠.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에요. 이익이 크다. 주식 나와 있어요. 또는 지분. 그래서 기업 무슨 주식이다?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이에요. 기억이.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봐요. 니은은 뭐다? 비상장 주식. 니은은 쭉 내려와서 제일 아래 비상장. 그래서 주식도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양도세 대상이에요. 이익이 크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만 양도세를 과세해?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출제 안 돼요. 그래서 종류는 알아야 돼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주주는 이익이 크죠? 양도세 대상이에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만 내.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코스피 주식 팔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양도세. 왜 소액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과세를 안 할까요? 대부분 잃어버려요. 없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부도 알아. 그러나 계속 손해나더라도
국가 경제와 뭐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계속 소액 투자를 해줘야 돼요. 버는 족족 갖다 받쳐줘야 나라가 잘 돼요. 그럼 나라는 증권거래세를 엄청 걷잖아요. 그죠? 세금을.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 길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에요. 세금만 내봐. 다 문 닫아야죠.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다. 괜히 스트레스만 쌓여. 일에 집중을 못해. 계속 쟁의를 전파받아. 전파받으면 시력이 약화돼요. 북한 애들 봐. 안경 쓴 사람 거의 없어. 우리나라는 거의 반 이상이 안경 써. 왜? 어렸을 때부터 TV,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2살부터 스마트폰. 계속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식에서 손해봐. 승질나니까 이제 어디에 투자해? 파생 상품에 출자합니다. 선물 또는 옵션에 주식에서 파생된 거죠. 이거는 진짜 더 위험한 거야. 파생 상품 등은 선물 또는 옵션에 투자하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러나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온다? 기타 자산까지만.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제목만 알라고요. 주식에서 파생된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양도세 대상은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5개. 5개예요. 출제는 어디까지만 출제되는가? 기타 자산.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타 자산을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3번까지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1호. 그 다음 주식은 따로 계산해요. 이거를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2호. 그리고 파생상품 따로 계산해. 3호. 이렇게 1호, 2호, 3호를 구분해야 돼요. 양도세 과세대상을.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럴 때는 더하기 빼기 통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더하기 빼기 통산할 때는 막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좌우간 1호 자산은 어디까지가 1호 자산이다? 기타 자산까지가.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결국 5개죠. 약자가 뭐다? 부부. 부부 뭐다? 주, 기고, 파, 파생상품. 부부, 주기고, 파, 파생상품. 우리 화표도 옛날 시집 올 때 1,500만원 갖다고 갖고 왔다 그랬죠? 지금 빚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오늘도 홈플러스 계좌 출근했어요. 빚 갚으려고. 양도세 대상 끝났네요. 우리 아들도 주식 투자해서 300만원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만 얘기해. 열받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한 거 프린트로 과세 대상. 프린트 1번 부동산, 토지, 건물. 실질로 따져요.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과 취득권리. 그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된다? 등기된. 그리고 취득권리는 3가지가 있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2번은 조심해야 돼요. 채권은 상환. 그리고 3번은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자, 그 다음 기타 자산은 원래 몇 개인데 출제는 몇 개 위주로 나온다? 2가지.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특정 실물 이용권은 대표적으로 2번 옆에 적어요. 골프 회원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골프 회원권.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마다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제목만 알아주고 단 주식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해요. 시장에서 팔았을 때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단 대주주는 이익이 크죠. 그래서 소액주주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대주주를. 알아들었나요? 대주주를 위해 사는 게 소액주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네. 자, 기본서로 들어가죠. 자, 340페이지. 기본서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나왔나요? 과세 대상이 나왔다. 이거를 팔아야죠. 이전을 시켜야 돼요. 부부주기고 팔았어. 이전을 시켰다.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처분 나는 거. 그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0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항상 기본서는 이렇게 파란 글씨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그 자산이 뭐다? 부부 죽이고 팔을 얘기하는 거야. 자동차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전은 이전인데 형식적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고 이전시키되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는 거를 무슨 이전이라 그래요? 유상 이전.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이전.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왜 가능합니까? 천천히가 주 6일 수업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주 5일 수업하는 학은요. 농담도 못 봤다고 진도 빼기 바빠요. 세법도. 응? 제가 약간 좀 슬로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까지. 자, 그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2번 타이틀이 뭐다? 무상 이전이 아니라 유상 이전. 그 다음 3번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진짜로 이전시켜야 돼요. 사실상 이전. 즉 대가를 받고 이전시키는 게 양도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는 유상 이전이다. 맞죠? 그리고 양도는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 2다. 그럼 과세 대상 2다 그러면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은 과세를 안 해요.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 대상 2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아예 세금 계산을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러나 양도로 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요.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은 과세를 안 하게 되겠죠. 좀 맑게 알아들었어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 2다. 똑같은 지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유 훔쳐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상해. 말은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거. 그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줌마들이 있잖아. 그걸 모아놓은대요. 그래 얼린데 그거를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모아서 아줌마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거기 숙직하는 그 어떤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주일 모아놓은 거를 나눠서 갖고 간대요. 그 버리기 뭐해서. 그래갖고 내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수없이 먹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얼려놓으니까 모르잖아.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때는 어려운 시대라 그거를 조금씩 나가서 팔았다고요.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나 그거를 빼고 설명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말 잘못했다가 우리 동생이 들으면 큰일 나겠어. 수정했어요. 빨리빨리 부부간에도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고집센 거야. 우리 치고는 부부싸움을 하면 한 달도 얘기 안 해. 한 달도. 우리 집 사람이랑 똑같아. 가만히 놔두면 죽어도 얘기 안 해.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붙여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나 또 신혼도에 일주일간 얘기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딱 부부싸움에 벌써 얘기 안 해. 딱 닫고 있어. 나는 딱 10분 후에 얘기를 해버려. 앞에는 자존심 상하잖아. 그럼 밖에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딱 하트 표시 딱 보내줘. 그럼 뭐 끝.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요. 예,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둘 다 고집세면 아주 피곤해요. 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 알았어. 하트 딱 보내주면 벌써 풀려요. 그 하트도 이따만 거. 요만한 거 하면. 여러분들 그래 봐. 그럼 거의 다 풀려요. 자, 살기 뒤지게 힘들어. 자, 첫 번째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도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 중에 누가 내는 거다?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는 취득세입니다. 자, 매매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이전. 금전이란 대가를 받아요. 그럼 금전을 10억을 받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 항상 앞에 뭐가 있다? 취득가격이 있죠? 비교해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나와 있죠? 매도? 나와 있어요? 그럼 매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이제 공경매도 있죠? 이것도 매매의 일부예요. 공경매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공경매도. 그럼 공경매로 이전시키면 무슨 대금? 경락대금이 결정되잖아요. 낙찰대금 10억이 결정됐다.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에요. 받지는 못하지만 받고 빚 갚은 걸로 봐요. 공경매로 이전되면 경락대금, 낙찰대금이 결정되죠. 이게 유상이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양도가액이 10억.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공경매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경락대금이란 유상대가가 있으므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자, 교환은 왜 양도예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측이 물건이란 대가를 받죠?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다음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특징이 뭐다? 양측이 뭐와 뭐가 발생된다?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예요.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교환. 그래서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알아들었나요? 취득세에서 다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또 배워요. 3월 달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출자야?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는 거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럼 세 가지는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을 받고, 교환은 물건을 받고, 매매는 금전을 받고, 유상이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세 가지는 글씨만 읽어보면 돼요. 하는지 모르겠네. 법인 설립합니다. 이제 투자자의 투자자가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죠. 토지 건물을 출자했다고요.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다. 10억. 이렇게 갑이 개인이죠. 그럼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법인 명의로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갑은 토지를 얼마 받고 팔아먹은 걸로 봐. 10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갑은 토지를 출자해서 뭐를 받았어요? 주식이란 대가. 항상 양도는 개인 입장이에요. 법인은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개인 입장.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와 있다. 자, 341쪽 봤어요? 자, 그림 한번 봐요.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자, 꼭대기 그림.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매수자죠? 사실상 이전식이고 뭐를 받았어? 매수자로부터 대금. 금전 받았죠? 그럼 매도자는 무슨 세금? 양도세. 매수자는 무슨 세금? 취득세. 자, 그 다음 교환 나와 있죠? 교환, 집과 그리고 토지를 교환했어요. 알아들었나요? 교환했잖아. 서로가 주고받고 했잖아요. 주고받고. 그럼 이제 갑은 갑소유 A의 건물은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갑소유 건물 A. 그 다음 을을 받죠? 을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그 다음 오른쪽. 을은 을소유 토지 B죠? 을소유 토지 B를 이전시켰잖아. 무슨 세금 계산 들어가? 양도세. 그럼 갑을 받죠? 갑은 취득세.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교환 가치가 10억이야. 교환 가치가 10억이면 서로가 양도가액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한다. 그럼 이전 받는 거는 각각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교환은 쌍방 양측에게 세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된다고요. 자, 현물 출자. 그림 괜히 그렸네. 이거 알아들었나요? 자, 출자자 개인이죠? 뭐를 출자했어? 현물.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법인 또는 조합으로부터 뭐를 받았어? 주식. 주식이란 대가. 그래서 출자자는 무슨 세금? 양도세. 그 다음 법인은 법인 명의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가 나온다?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빚을 받는 거를 대물변제라 그래요. 그럼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죠?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림 나왔네. 자, 돈 빌려왔네. 돈 빌려왔어요. 채무자가. 그래서 돈을 못 갚아. 그럼 돈을 못 갚으니까 채무자는 누구를 찾아가? 채권자. 돈 없다. 물건으로 받아라. 그럼 채권자가 예스 승낙하죠? 그럼 이거는 대물변제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이게 대물변제라고요. 그럼 항상 대물변제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그럼 빚이 10억이야. 부동산을 주는 거죠. 10억짜리? 알아들었어요? 그럼 법은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고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아요. 이런 법이 없다면 양도세 다 띄어먹어 버리죠. 지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와.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이전시키면 양도세 다 띄어먹잖아. 그래서 등기벌이니 대물변제는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죠.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이해되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아이러브에다 찢어져. 이혼했어요. 이혼했다. 이혼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뭐를 줘야 돼? 위자료를 줘야지. 그럼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주는 거야.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박스에 2번 이혼 얘기가 나왔잖아. 위자료. 그 다음 3번 손해배상도 결국은 뭐다? 위자료. 자, 위자료가 나오면 법은 뭘로 본다고요? 대물변제로 본다. 박스에 1번, 2번,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출제되는 거야.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역시 위자료. 얘가 뭐가 있어요? 여기 진돗개 2마리가 있어. 진돗개 2마리가 있다. 이 집에 진돗개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애들이 이 골목길을 지나. 막 개가 짖지? 개가 동남아라고 하면 안 돼. 저건 동네 동네 노총각이야. 개가 막 짖어. 계속 짖어. 노총각 지나갔다고. 개도 냄새로 아나 봐. 그래갖고 승질나고 이거 친구야 친구. 그래갖고 딱 보니까 주인이 없어. 개 한 마리를 끌고 와. 그래서 산속에 가서 일을 저질러. 알아들었나요? 일을 저질러. 딱 주인이 와서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없어. 난리 났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노총각을 잡은 거야. 뭘 청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부동산으로 옮기면 이것도 뭐다?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시골에서 막 개도둑놈이 많아요. 시골에 옛날에 오토바이 딱 타고 가잖아. 그 사각통 거기다 딱 끌고 개도 있잖아요. 개도둑놈 보면 꼬리를 탁 내려요. 막 짖다가도 희한해요. 뱀이 땅꾼을 보면 스스로 도망가듯이. 저도 옛날 하숙할 때 꼭 일요일날 우체국 다니는 아저씨야. 헤이 청각 왜요? 일요일날 시간이 있어요? 예, 저는 남는 게 시간인데요. 그럼 철사줄 갖고 딱 따라가. 개 한 마리 어디 가서 사왔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보고 망보라 그래. 그 1시간 후에 딱 가면 다 잔치가 돼 있어. 그럼 뭐 형수도 오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 큰 솥단지 갖고.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건강해요. 저는 개고기 안 먹어요. 원래가. 군대 가서 2번 먹고 그 아저씨 살면서 5번 먹었어요. 그 다음은 안 먹어. 왜 안 먹어? 인터넷 보고 안 먹어요. 왜? 애완개를 막 잡아갖고 막 납품하는 거야. 그거 보고 질렸어요. 알아들었어요? 저건 하나의 음식인데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조심해야 돼요. 개도둑 놈이 되지 맙시다. 저건 위자료가 나오면 법은 뭘로 본다? 대물변제. 부동산을 팔고 빚 갚고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사람을 여러 번 죽여요. 여러 번 죽인다고요. 첫 번째는 쪽팔린다. 쪽팔리죠? 쪽팔리잖아.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제 쪽팔리는 자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 동네는 남자만 속색이나 봐. 동네마다 달라요. 어떤 동네 가면 여자, 어떤 동네 가면 남자, 여자. 요즘은 대법원 통계가 5대5예요. 5대5라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 내 옛날에 얘기했잖아. 그거는 기억날걸?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뭘로 죽여? 돈을 한 푼 안 받고 떠났죠? 나중에는 세금으로 죽여. 왜?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쯤 되면 안내문이 날라와. 양도세 신고하라고.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 근데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니까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와. 팔고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때는 대물변제로 가면 안 돼요. 뭘로 가야 돼? 재산분할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3번 출제됐어요. 이해와 이해. 그래서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로 가면 양도세 안 물어요. 위자료로 가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헷갈리지 말고. 그다음 5번 수용. 자, 수용이죠. 강제적으로 뺏어갔어. 수용. 그럼 수용당하면 뭐를 받아?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요. 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받는 자는 적다 그러죠. 그럼 보상금을 50억 받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50억.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세금 계산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한 다음에 깎아줘. 강제적으로 뺏어간 거니까. 그래서 수용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유는 보상이란 단어가 나왔죠.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보상금 70억 받았어. 땅 부자야, 땅 부자. 70억. 나이가 78세야. 70억 받았다고요. 할머니는 졸졸졸졸 리어카 갖고 장화 신고 쫓아다녀. 논밭에. 할머니는 졸졸졸졸 쫓아다녀. 할아버지 장화 신고, 할머니 장화 신고. 내가 할머니 집에서 쉬시주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인간이 돈 한 푼 안 주면서 따라오라 그런데 졸졸졸 따라다니는 10,000원 타기가 그렇게 힘들대. 그래요. 이 할아버지 이제 보상금 받았지? 그래갖고 옆 동네 또 논밭을 막 땅만 사는 거야. 지금 한 수백억 부자 됐을 거야. 땅만 사. 보상금 받은 돈으로 또 땅을 계속 사놓는 거야. 돈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장화 신고 다녀요 항상. 돈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약정신이 투철해. 이런 얘기 옛날 했죠 제가? 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수용. 옛날 얘기한 거는 기억도 잘 나요. 자, 343쪽 꼭대기 부담부증이에요.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담부증이에요. 증여는 증여인데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한다. 뭔 뜻이다? 대출을 끼고 증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합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갑을. 자, 갑의 부동산 증여하는 겁니다. 자, 얼마짜리 부동산이냐? 100억. 100억짜리 증여한다고요.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최대 몇 프로? 50%. 50억이 증여세야. 세금 폭탄 맞죠?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은행이 있죠? 은행.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고 뭐를 받아? 대출. 대출을 끼고 30억.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거라고요. 그럼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수중자. 요렇게. 그럼 을은 받아요 안 받아요? 100억짜리 줄 테니까 이 30억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갚을 거 채무. 그럼 채무를 인수하죠? 받잖아요. 100억 받고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30억. 그다음 갑은 을을 데리고 어디로 가? 은행. 은행 가서 대출자 명의를 을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30억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을이 갚는 조건 사인한 거라고요.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다, 세컨드다. 세컨드는 손을 잡고 다닌다며. 배우자도 요즘은 손 잡고 다니죠. 공원 가면은 손 잡아 남편이랑 아주 좋네. 저도 공원 가서 저녁 때야 사람들이 식사하고 일요일날 많이 나오잖아 공원에. 3년 전 얘기예요. 내가 앞에다 손 잡고 가더라고. 나도 슬며시 한번 손을 잡아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탁 치더라고. 그냥 걸어가자. 그 다음부터는 뒤에 졸졸 쫓아다녀.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떠냐고. 탁 뿌리치는데요. 쭈삣하더라고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세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 수중자는 100억짜리 받죠? 받고 20억 갚아야 되잖아. 그럼 30억 갚아야죠? 그럼 70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공짜니까 증여세. 그럼 여기는 30억이죠? 자, 30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양도로 본다.
이렇게 금액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양도는 뭐만? 채무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답해야 돼?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0억 중에 30억만 양도세 들어가. 그 다음 100억 중에 70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다? 전체적인 세금이 보편적으로 줄어들어. 양도세는 기본 세율이 최대 몇 프로야? 42%. 얘는 최고 세율이 50%. 이게 세율이 높아요. 높다고요. 보편적으로. 그럼 양도는 뭐다? 팔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법은 어떻게 해석한다? 10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나요? 30억. 내가 갚을 거를 얘가 갚아주잖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행으로부터 받았잖아. 100억짜리를 얼마 받았어? 30억 받고. 그래서 30억은 양도세 계산. 뭐만? 채무만. 이게 1번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 채무를 물어볼 때는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두 번째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나죠?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가족 간은 대가가 없다. 짜고 한다. 가족끼리 돈 내놔라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짜고 한다. 그래서 양도를 안 본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그래서 전체 100억을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10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물어야 돼요? 증여세. 증여, 추정. 그럼 추정이란 뜻은 뭐다? 무슨 소리냐? 30억 갚은 거를 입증하죠? 입증하면 똑같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는 채무는 무조건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이 나올 때는 짜고 한다.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단 증명하죠. 30억을 증명하면 1번처럼 된다고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 그거예요. 자, 그래 파란 것만 알면 되잖아요. A.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보아 증여자에게 뭐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뭐만? 채무만.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양도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박스에 2번 나왔잖아요. 자, 밑줄 그어.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하죠?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제외한다. 이거 입증되지 않는 채무는 양도로 안 봐요. 그 얘기라고요. 이거 뭔 뜻이다? 가족 간에는 전체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안 본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 B번. 채무는 양도죠?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수중자에게 증여세. A, B를 연결시킨 거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난 거라고요. A는 채무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그 다음 B는 채무를 제외, 이외, 제외는 거는 증여로 본다 그 뜻이죠. 자, 10번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가가 없다. 채무를 인정 안 해요. 채무를 인정 안 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 뜻이에요.
단 입증하면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죠. 돈 나간 사실을 증명하면 역시 가족 간에도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그림 한번 보죠. 그림 봤어요? 자, 증여자, 수중자 있잖아요. 자, 이전시키죠. 얼마짜리? 5억 원의 동그라미. 5억 원짜리를 증여하잖아요. 먹기고 채무 얼마 삐고 3억. 3억의 동그라미. 그럼 은행에 근저당 설자 있죠? 그럼 이 얘기는 5억짜리 줄 테니까 3억 갚는 조건이죠? 그러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돼? 그래서 3억 원은 증여자가 양도세. 그럼 이거는 법은 어떻게 봐? 5억짜리를 3억 받고 판 걸로 봐요. 5분의 3은 양도세. 5분의 2억은 공짜죠? 2억은 수중자는 뭐다? 증여세. 그 얘기라고요. 5억 중에 3억은 양도세. 5억 중에 2억은 증여세. 뭐가 없으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요.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프린트로 정리해요. 자, 일단은 밑에 오늘 프린트 양도의 정의. 개인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이 들어가야 돼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매매. 자, 공경매 포함한다 그랬죠? 매매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공경매도 경락대금, 낙찰대금이란 금전이란 대가를 받고 빚 갚는 걸로 봐요. 자, 그 다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근데 옆에는 뭐다?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안 봐. X. 이거는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지적을 바로 잡아주면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 땅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 경계를 바로 잡아주는 경임으로 양도로 안 본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교환은 양도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지적 경계선 변경 X. 자, 그다음 현물 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대물 변제는 무조건 양도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고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주고 대물 변제 위자료 나왔죠? 수용은 자 나왔다. 부담보 증여. 뭐만? 채무. 증여자는 양도로 본다. 채무만.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증여로 본다. 그 다음 가족 간에 일어나면 대가가 없어요. 공짜. 채무는 양도로 안 본다. 입증을 못하면 전체 뭐다? 증여로 추정한다. 이거 가족 간에 이거 단 증명하죠? 채무를 증명하면 1번으로 바뀌어요. 양도로 봐요. 증명하면 기억처럼 돼버립니다. 가족 간에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 입증하면 어떻게 바뀌어? 위에 기억 니은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칠판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뭐가 돼야 된다? 등기. 그 다음 영업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면 고정자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 중요한 거는 대물변제다. 위자료는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요. 단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다.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가 아닌 제외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공짜 증여로 본다. 단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한다.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봐요. 증명을 못하면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명 입증하면 역시 양도로 보겠죠. 잠시 쉬었다 합니다.